논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음식물 그 자체의 비용 말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에만 드는 비용 말입니다. 연 1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하루 1만 5천 톤에 달합니다. 1년에 소비되는 비용은 1조 원대를 넘어섰고요. 통상적으로 국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930g 수준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이 중 40%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 정서상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음식의 폐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유통기한은 유통업체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을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즉, 소비기한을 보고 음식이 상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식약처가 2013년 성인 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6.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한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혼란으로 인해 폐기되는 음식물이 발생한다는 근거입니다.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유통기한을 실질적인 음식 소비기한으로 나타내는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소비기한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은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기한은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섭취 금지를 우리는 권합니다.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케이크 같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사용됩니다. 반대로 과자나 스낵류, 통조림처럼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을 대상으로는 상미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상미기한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제조 일시, 상미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폐기의 순서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30% 후반대로 식품 로스, 즉 음식을 버리는 총량은 640만 톤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730만 톤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는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선 데다 유통기한 표기 방식의 변화, 그리고 민간과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선순환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더 적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야 될 텐데요. 현재 일본 시장에서는 쿠라다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쿠라다시는 일종의 기업인데요. 상미기간, 즉 가장 맛있는 기간을 넘겼지만 섭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소비자 가격보다 평균 60%, 최대 90% 할인해서 판매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쇼핑몰 한 곳만으로 연간 음식물 쓰레기에 150만 톤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대기업을 포함한 약 580개의 회사가 동참하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쇼핑몰은 매출과 매입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프리미엄 회원의 월회비를 주요 수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긴 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시 등에 대한 이야기는 몇 년 전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우리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만큼 이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논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